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내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광주에서 오늘 이재명과 그다음에 김문수 두 후보의 집중 유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 핵심은요. 5월의 정신이 이렇게 부패한 이 정치인을 갖다가 그냥 놔두는 게 과연 5.18 민주정신이 맞느냐? 예, 독재와 부패를 끊어내겠다. 이러한 취지의 유세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직격탄을 날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말이죠.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탈당과 관련해서 이거는 정치적 작전에 불과하다. 예, 제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말이죠. 이 광주의 김상우 요인관도 내려갔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제 공격할 고리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계속 이슈화 시키면서 물고 늘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역풍을 계속 말하자면 이 파장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탈당 가지고 안 돼. 제명했어야 돼. 제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또 물고 늘어지는 요 못된 이 근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광주에서 이재명이가 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의 발언 내용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준석이는 또 쇼를 하네요. 무슨 뭐 리어카까지 끌고 다니고요. 참 난리가 났네요. 야, 참 이준석이 이준석이가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또 이제 달리 논평을 또 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이준석이 엠마만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 보험 그러니까 큰 빅 텐트를 치는데 이준석이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판을 좀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발언의 그 내용을 보면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수위는 저도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각자 도생 3자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론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치고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이는 들락날락 하긴 하지만은 좀 빠지는 이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가열차게 그야말로 단일 대오를 딱 형성해서 김문수 후보가 역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탈당에 관해서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쪽에는 배신자들이 계속 줄을 달고 있네요. 자, 이석전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말이죠. 국회 부의장까지 해먹었으니까 대한민국 국회도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아니, 튀어나올 때 그 똑같은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참 기억하실 필요도 없죠. 이런 인간들. 다시는 이제 이재명 쪽으로 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먹던 김용남이는요. 한 번 배신을 때려서 개혁당으로 갔어요. 개혁당으로 갔는데도 양이 안 차는지 이번에는요. 돌고 돌아서 민주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김용남 요 인간도 쓰레기예요. 이런 인간이 무슨 검사를 해먹었으니 참 검찰 참 좋은 조직이에요. 보면 이 인간 하나 가지고 검찰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 인간도 정치 생명을 싹 다 끊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배신자들은요. 우파에서의 배신자든 좌파에서의 배신자든 영원히 언젠가 또 계속 배신합니다. 자, 김용남 배신 때렸잖아요. 개혁당으로 갔다 민주당으로. 이석천 배신 2번씩 때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갔지만 이게 언제 또 어떤 핑계하에 뛰어나올지 몰라요. 이런 인간들, 김상욱이 말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요 인간들의 민주당 행을, 뭐라고 요것들은 또, 자기네들의 민주당 행을, 정당화시키면서 갔는지 더러운 입놀림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보내드리려다 보내드렸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제가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이 박정훈 논설실장 오늘의 칼럼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 재판을 저렇게 5월 1일 날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 판결문에 재판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민주당이 모든 악법, 방탄 입법을 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재명 재판은 싹 다 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조희대 판단이 옳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우리 김문수 후보의 입장.
이 광주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선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5.18 정신 아래 어떤 부패도 독재로 있을 수 없다. 우리 앞에 보이는 독재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독재다.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은 청문회하고 파기환송된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법에서 빼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민주주의고 이게 5월 정신이냐. 예. 5월의 희생이 이런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함성이 뭘 옹호하고 비판하는지 묻겠다.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해계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재명이가 입법 독재를 넘어 대권을 가진다면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양식적 재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단순한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 광주 5월 정신의 승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8의 명령은 바로 뭐냐? 독재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서로 비호하지 않아야 한다. 예,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5.18의 명령이다. 5.18의 명령이다. 아주 개념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아주 개념 정의를 잘 해왔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고 나서 저 방명록에 5월 광주 피로선 민주주의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전북 전주 유세 중에 윤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취임 일성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탄핵 찬성 반대측 모두 애국심을 갖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탄핵 찬성 반대측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국민 통합과 관용을 이끌어내야 할 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난 15일 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일성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3대 원칙, 당정 협력 문제, 그리고 당과 대통령의 분리 문제, 그리고 사당화 금지 세 가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탈당과 별도로 이 세 가지는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3대 원칙을 지키면서 당원 당규 개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 함께 개혁 비전을 차례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혁 비전이 말하자면 이제 미래 비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동훈이가 오늘 또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자, 이 사과하라, 그 다음에 절연하라, 그리고 극단 세력과도 분리하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했다. 자, 그리고 당의 의지를 시민들과 한동훈이도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 이제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선에서 이후에 모두가 단합할 때라 한동훈이가 선대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 야전 일선에서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야전에서 직접 찾아뵙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내주부터는 이제 참여한다고 했는데 야전에 참여하는 게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헛소리, 무슨 세 가지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동욱 대변인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민당에서 위장 탈당 쇼다. 그래서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위장 탈당 쇼, 본인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먼저 반성하라. 예, 반성하라.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을 직격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빌미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두렵냐. 피고인 후보가 목소리 내는 거야말로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다. 자, 그래서 본인들의 이중성과 위선부터 반성하라. 이렇게 아주 직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역시
트집과 선동의 달인답다. 자, 그리고요. 오직 이재명을 위한 입법부를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오만과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성찰 없이 피고인 신분이 대통령 후보가 뻔뻔하게 국민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극이다. 예, 대국민 사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당은요, 시조일관 대국민 사기극, 말 한마디 사과도 없는 대국민 탈당쇼, 출당이 마땅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말이죠. 오늘 광주에서 윤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전술이 아닌가. 국민들께 진지한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지점을 지금 이제 이 신동욱 대변인이 날려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도 오늘 이제 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 정식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빛의 혁명?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준석이 자, 홍대에서 리어카 유세를 하고 한강서 피크닉을 했어요. 청년 표심을 노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통상 분쟁에서 이기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본인의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압도적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겠다. 압도적 새로움? 아니, 지가 처음 나왔으니까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겠죠. 처음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게 중요합니까? 머릿속에 어떤 미래를 그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 이준석의 발언, 우리 국민들도 그 의도를 충분히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석현이가 세밀에 지금 이낙연 당을 탈당해서 이재명 당으로 옮겨탔습니다. 이게 뭐 이낙연 하는 걸 보면 그 당에 있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상임 고문이었어요, 이석현이가. 자, 그래서요,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윤석열 계엄령과 최근 여당 행태를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 역사가 수십 년 퇴행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된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간임을 절감한다. 늦게나마 수조심의 심정으로 40년 못 나왔던 민주의 강물에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작은 물방울이 되고자 한다. 예. 아, 참, 이런 인간이 한 발언 제가 논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김상욱이, 참, 이 인간도 끈질긴 인간이에요. 오늘, 5.18,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제명해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똑같은 쌍나팔을 불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상회가 한 발언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요, 이 김상회가 쇼까지 했어요. 추모제에 참석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강기정이하고 함께, 지금 소년 연다 주인공의 실제 인물인 고 문재학, 안종필 5월 열사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추모제에 참석한 이유는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광주 정신 덕분이다. 광주 정신 덕분이다. 제가 냈던 용기보다 더 큰 희생과 용기로 광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김용남이 이것도 XX예요. 이런 인간. 자, 김용남이가 말이죠.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광주에 깜짝 등장을 했어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세에 깜짝 들당했고, 깜짝 등장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지금 이 광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김용남이를 갖다가 연단으로 불러 세웠어요. 자, 어제는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과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은 김용남이 함께 해줬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다. 그러면서, 지금 김영남을 소개했습니다. 예. 참, 그러면서요. 이재명이야말로 김대중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룬 사람이다. 예. 자, 이런 인간이 한 말을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좀 박정훈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이대가 옳았답니다. 선거법 유죄 판결이 이재명 재판 5건 중 처음이자 마지막 최종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거는 이제 조이대가 이 판결 선고문에서 그렇게 그 선고문을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선거를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우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지금 올바른 선택권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판결을 서둘렀다. 참 잘한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런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이 칼럼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에 조이대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나 나에게는 대법원이 그래서 대선 전에 선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국민으로서는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진실이 뭔지 모르는 채 6월 3일 투표장에 나가야 했다. 판결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다. 사법 진실의 최종 수자인 대법원으로서는 선거 지연이야말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정보 왜곡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대로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조이대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들끓었다. 그러나 민주당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대법원이 조기 선거 방식을 분명히 한 것은 지난 4월 22일이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에 전광석과처럼 2차 심리까지 마치고 선거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했다. 독도전이 펼쳐진 그 열흘 동안 민주당은 신속재판의 하자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을 비난하는 대신 무죄로 확정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펼쳤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죠 라고 했다. 소송 기록 6만 쪽을 다 읽긴 했냐는 의 발언은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정하자 돌변했다.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한 달 뒤 두 분야는 식의 협박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조이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판결을 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질질 끄는 침대 축구 전략으로 최종심이 여기까지 늘어지게 만든 것은 이재명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초유의 보복카드를 꺼내 들었다. 친민주당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나왔다면 이랬을 리 없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말로는 무리한 신속재판을 트지 잡았지만은 결국 판결 내용이 문제였다. 대선 전 선고라도 무죄면 괜찮지만은 유죄여서 사법 쿠데타라는 식의 논리였다. 좀 기가 막힌 거죠. 조이대 대법원장이라고 민주당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선고를 강행한 것은 지금 못하면 사법적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이 후보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판 무력화 카드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 후보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도록 아예 법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부권에 막혀 있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 개정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방탄 입법을 통해 범죄 행위가 영구 비제로 봉인돼 버린다. 원칙주의자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현실이 돼버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엎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하기환송심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른 손해 면소 결정을 내려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선거 비용으로 쓴 세금 434억 원 반납 의무도 사라진다. 의회 권력이 법원 대신에
판결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나 다른 거 아니다. 민주당의 압박에 하급 법원들은 속속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법 한서심, 대법원 백현동 선거 1심, 사건 1심, 위종회사 2심 재판과 일제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이 재판들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들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 헌법 중단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후보 말고 형사, 그러니까 지금 이 피고인은 지금 이 후보 말고 이재명이 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5년간 재판을 중단시켜놓고 이재명 후보 혐의 12가지 전부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를 써낼 것이다. 검찰을 장악해 공소 취소권을 한다거나 공소 취소권, 취소토록 한다거나 헌법 소원으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즉 5년간 재판을 중단시켜놓고 이재명 혐의 12가지 전부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를 짜낼 것이다. 검찰을 장악해 공소 취소토록 하거나 헌법 소원으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온갖 우연적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의 5월 1일 선거법 판결은 현재 16일 날의 최종심 판결의 마지막 재판이 된다. 자, 그래서 이 5심 이후에 최근적 그런 이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 전에 선거하지 못하면 영원히 묻힐 수 있다고 생각했을 조 대법원장의 우려가 옳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